TK 꼰대들의 화끈한 토크쇼 길기 봐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헐적 지식인 남자 조영창입니다. 대구는 지금 난립니다. 오늘 저희 자리도 지금 행능거리합니다. 우리 여왕벌님이 안 나오셨어요. 왜 안 나왔어? 미인이 바이러스에 취약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 바이러스가 미인한테 시시겠다고. 달라붙는다. 예, 그래서 좀 쉬시라 그랬습니다. 특히 우리 사무실에 문제의 남자가 있어요. 이 PD 저 바이러스를 자꾸 몰고 다니는 남자야. 하여튼 바이러스하고 친한 남자라고 볼게요. 카메라 들고 아무데나 쫓아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해 지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대구를 뭐 하여튼 봉쇄하라 뭐 이런 망언을 이사하는 자들도 있는데 대구가 아무리 그렇지만은 대구가 밉다고 해서 그렇게 봉쇄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대구에서 1946년도 같은 10.1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곤란하죠. 그게 봉쇄가 아니고요. 네. 이게 지금 우리가 태풍이나 지진에 버금가는 이 재난의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국가가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서 관리를 아주 민첩하게 관리를 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열악한 예산 속에서 어떻게 다 장비를 구입하고 뭘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가 막간 뭐 경제도 뭐 잘 돌아간다 생각하고 무슨 저 코로나 바이러스도 뭐 아주 뭐 자신 있게 말이야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지금이라도 국가 재난 지역으로 인식을 하셔서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뭐 중앙정부도 그렇습니다만은 대구시라든가 지역 의료계도 지역 감염의 그 가능성이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처 못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구에 지금 음압병상이 33개에 불과합니다. 이보다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처가 어렵다는 얘기죠. 우한 사태가 사실 남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구시라든가 지역 의료계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방심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빨리 됐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하루속히 숙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민이 떨고 있는데 지금 또 뭐 공천 때문에 떨고 있는 사람이 또 그렇죠. 많죠. 오늘과 내일 TK 미래통합당 공천 심사가 있죠. 지금 면접 심사가 있는데 지금 살 떨리는 분들이 많죠. 살 떨려서 이미 떨리다 못해 미리 포기하신 분도 좀 계시고 그런데 오늘은 대구 경북 지역 살생부 TK 살생부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 시간에는 대구 지역 살생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PD 살생부 좀 갖다 주세요. 이 뭐 살생부가 뭐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저도 받은 게 있는데 문서로도 받았고 제가 휴대폰으로도 받고 여러 가지가 들어오고 있어요. 잠깐 우선 살생부를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이 지금 우리 공천에 있어서 왜 TK 물갈이 이 공천에 있어서 세대 교체가 현역 의원 교체가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느냐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과거에 이렇습니다. 우리가 현역 교체 지수라 그러는데 현역 의원을 신진으로 바꾸는 것을 현역 교체 지수라 그러는데 현역 교체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총선 결과가 좋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결과를 찾아보니까요. 18대 총선 때 자유한국당이 이제 그 교체 지수가 39.1%일 때 민주당은 39.1%일 때 민주당은 31.9%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이 선전을 했어요.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그다음에 19대 때는 한국당에서 46% 교체를 하고 민주당에서는 34%만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한국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대에 들어와서 교체 지수가 민주당이 한국당보다 오히려 교체 지수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이 일당을 뺏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교체 지수가 높아야 총선 결과가 좋게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영호 그 미래통합당의 공관위원장은
지금 현역 의원 교체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지금 받는 지금 그 살생부 명단에 EPD 가져온 살생부 명단에도 그렇고,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친박, 네. 고령, 다선 이 기준으로 지금 컷오프를 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대구시에 바로 들어가 보죠. 예. 건재순으로 중랑구 곽상도 의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살생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곽상도 의원은요, 예. 원래는 본인도 미련을 두지 않는다고 책임을 지고 불출마도 고려한다고 사실은 했었어요. 오래전에. 문정부 탄생에 자기도 기여한 바가 있다. 그래서 예. 지금 책임지겠다 그래서 이야기했죠. 책임지는 자세로 그렇게 예.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조국 사태 이후로 아마 그 문재인 정부 공격수로 아마 그 혁혁한 공을 세웠고 계속적으로 지금 문 정권에 대한 공격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다 공유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살생부에 곽상도 의원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 생부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부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 그렇죠. 저도 생부에 들어가 있죠. 저도 살아남는 걸로 돼 있네요. 보니까.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문재인 정권도 정권이지만은 문재인 가족 스토커 같아요, 이분은. 그래서 아마 지금 살려두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보력 대단해요. 예. 어디서 그런 정보를 찾아내서 공격을 하는지. 근데 그게 다 맞는 것진도 않더라고, 그 정보가. 예. 동구 가벌은 지금, 그렇죠. 지금 가벌은 두 분 다 정종섭, 뭐 유승민 의원은 지금 통합당 했댔으니까 정종섭, 유승민 의원이 다 지금 다 불출마했죠. 불출마 선언했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뭐 다른 친박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만은 김재수 전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근데 공천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죠. 근데 아마 그 지금 유승민 의원 지역구죠. 비례대표이신 김규환 의원. 이분은 지역 출신도 아니에요. 평창 출신이다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지금 컷오프 얘기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아주 대단히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몇 살은 됐어요? 저는 이 사람 나이도 모르겠는데. 이분이 56년생입니다. 아, 그래요? 나이 적은 건 아니네 그러면. 예,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고령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그 꼭 공천 배제 기준에 뭐 망언을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다 보니까 꼭 이 사람은 공천을 못 받을 것이다. 공천 배제돼야 된다는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왜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 서울 TK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TK도 아니고 서울 TK도 그냥 뜨내기 철수인데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서구 김상훈 의원 어떻습니까? 살아남습니까? 이분은 확실하게 살아남죠. 살아남을 뿐만이 아니고 지금 아마 가장 실세 중에 한 사람이죠. 뭐가 실세죠? 지금 통합할 때 이제 통합 추진할 때 멤버로 들어가 있었고 지금 이 공천 이 시즌에서는 아마 가장 듣는 것도 많고 입을 열어서 대구 경북 그러니까 대구에 대한 뭐 어디에다 물어보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김상훈 의원을 통해서 많은 정보가 오고 간다. 저는 그렇게 봐요. 뭐 김상원이 특별히 사실 적은 없어요. 뭐 사람이 무난한 사람이긴 한데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아주 좀 존재감은 사실 별로 없어요. 사실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그런데 당무감사 결과는 아주 좋은 최고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는데 1순위로 어떻게 보면 뭐 친박은 아니고 친유승민이죠. 사실은 이분은. 그런데 북구갑 정태욱 의원 2부 망천. 어땠을 것 같습니다. 이분도 지금 살생부에는 지금 이 대구에서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정태욱 의원이 이제 그 공천을 받게 되면은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은 2부 망천인 망언 때문에 여기서 잠깐 2부 망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뭐죠?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이런 분으로 와서 인천하고 부천 사시는 분들한테 상당한 불쾌감을 드린 망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 선거 구도에 봤을 때 공천 배제 기준에 들어갑니다. 망언이 공천 배제 기준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당무감사 결과가 아주 좋아요. 점수를 아주 잘 받았고 뭐 그거 하나가 큰 문제지만은 뭐 구태여 꼭 쳐내야 된다 하는 이런 뭐 사고를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살생부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 저도 사실 들은 데도 있고 안 들은 데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건데. 근데 이분이 사실 친박은 아니에요. 친박이었던 하춘수 전 대구행장과 경선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공천에서도
친박 공천으로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난 지방선거 공천을 두고 약간의 잡음은 있었어요. 사실 뭐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뭐 자기하고 친한 사람 공천합니다만은 그런 데서 그걸 매끄럽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대구 부시장 출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 관료적인 아마 그런 뭐 행태로 아마 공천도 하고 조직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뭐 잡음이 있기는 한데 이게 공천에서 배제돼야 할 기준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북구월은 민주당 의원입니다. 홍일학 의원. 이분이 원래는 무소속으로 했다가 민주당 입당하셨죠. 원래 또 민주당 출신이었고 북구월은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그 미래통합당 공천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수성구 갑도 넘어가겠습니다. 김부겸 의원 지역구입니다. 여기는 뭐 관심지역이긴 합니다. 우리의 그 일기빠빠의 패널이었던 조정 변호사가 여기 출마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뭐 아스팔트 보수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온다는 소문도 있고 뭐 오만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성구 을로 한번 넘어가 보죠. 여기도 사실 문제 지역구죠. 주호영 의원 지역구. 지금 우리 공간이가 가장 골치 아프고 고민을 하는 데일 겁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은 다선, 영남권 다선에 대해서. 근데 이분은 친박은 또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지금 이분 정도의 수준 되면은 좀 험지에서 조금 해주라는 아마 주문은 틀림없이 했을 겁니다. 근데 조영 험지 출마란 뭐 서울 험지 출마이겠죠. 그렇죠. 근데 뭐 아마 택도 없다 이런 걸 겁니다. 또 지난 20대 총선에서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공천 안 주면 무소속 갈게.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분도 그 바른미래당인가요? 유승민 의원당에 갔다가 다시 탈당하고 그렇죠. 다시 돌아오고 이런 과정에서 지난 지방선거 공천에서 잡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어떤 조직력 내지는 어떤 그 하부 조직도 예전과 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죠. 무소속으로 당선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고민스러운 부분이겠죠, 그죠? 근데 본인도 고민이 될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은 또 20대 총선 때하고는 분위기가 달라요. 이분이 이제 이 불교의 주자 아닙니까? 불교 쪽에 탄탄한 지지를 굳히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불자들도 좀 피로감을 가지는 것 같아요. 뭐 불교 쪽으로 해서 표는 받았는데 뭐 해준 게 뭐 있노 이런 식으로 불평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일단은 당에서는 공천을 주고 싶지 않은 살생부, 살부 쪽으로 이제. 그 다음에 그 지역구에는 이인선 지금 저 예비 후보가 있죠. 그러니까 리매칭이 될 겁니다 이번에. 아마 이인선 다시 붙으면은 지난번 같은 리매치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만만치가 않아요. 이인선 예비 후보도 4년을 아마 갈고 닦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한판 붙자 막 이런 각오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서구 각대원은 어떻습니까? 각대원은 아마 본인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도 크게 무슨 실수를 했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주민들이 피로감이 높습니다. 그 달서구청장을 하셨잖아요. 3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주민들이 지루해요. 뭐 꼭 더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 지금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입장에서도 달서구청장 곽대원 의원을 공천을 안 준다고 해서 한석이 날아가면 모르는데 여기에 또 강력한 주자가 또 나와 있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민이 될 겁니다. 뭐 곽의원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는 뭐 지난번에도 공천을 사실 어렵게 통과했거든요. 공천의 문을 통과한 게 그 달서구청장을 중도에 그만뒀기 때문에 상당한 감점을 받고도 핸디캡을 안고도 사실 경선에서 이겼단 말이죠. 그런 경쟁력은 사실 있는 후보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그 여론조사를 했다면 여론조사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뭐 지금 본인은 불안할 거예요. 제가 살성부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제 살성부에도 안 들어 있습니다. 달서구 윤재규 의원은 어떻습니까? 윤재규 의원은 뭐 존재감이 별로 없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재선 의원인데 이렇게 존재감이 없을 수 있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 크게 가서 뭐 히트 치거나 이름을 낸 적도 없고 아마 대구 사람이 아니면 윤재욱 의원이 국회의원인지 대부분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당에서 이 사람을 뭐 가지고 고민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요. 뭐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분도 저는 뭐 살생부에 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제 살생부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 군데에 다 들어 있네요.
그리고 사실 여기엔 또 우리가 또 약간의 관심을 가진 후보가 있습니다. 강동필 후보라고 시대본 시민과 함께 대공황 지키기 운동본부 사무총장 강동필 후보 이름은 제가 한 번쯤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강동필 후보가 출마한 지역구입니다. 달서구병 강효상 의원 이분 서울 험지로 가신다고. 예, 서울 험지. 갑자기 도망가신다고 왜 그래요? 이분은 아마 그 조원진 의원이 탈당하고 나서 당의 위원장을 맡아서 조직 관리를 아주 타이트하게 했고 이분은 지역구 의원의 대우를 그대로 받았고 이번에 당무감사에서도 아주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서울로 공천은 1순위였는데 서울로 간다고 하는 거는 분명히 여기에는 아마 전략 공천이 내정되어 있다. 이렇게 그건 아닙니까? 혹시 지금 아스팔트 보수도 있죠. 우리 공화당과 자유통일당, 그 조원진 당하고 그 김문수당이 아스팔트 보수끼리 24일 날 합당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아스팔트 보수들이 미래통합당과 합당은 못하지만은 선거 연대는 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아마 지금 조원진 자리를 비워주려고 살짝 강경상을 빼돌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저는 감이 있고 제가 발설을 하면은 태극기 부대한테 시달리기 싫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한번 좀 더 지켜보면 되고 어찌됐든 이거는 당 차원에서 전략적인 포석을 놓고 있다. 강효산 의원이 험지 간다는 이유가 그거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스팔트 보수를 싫어하기 때문에 저한테 욕해도 됩니다. 네, 아스팔트 보수 같이 욕하자고. 그러면은 달성군 추경호 의원 어떻습니까? 추경호 의원은요, 이거는 나름대로 경제통이고요. 크게 무슨 5점을 남긴 적이 없기 때문에 제 살생부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살아남는다고 저는. 제 살생부는 여러 군데서 다 살부에 올랐어요. 그 살생부하고 내 살생부 이게 뭐가 좀 다르네 이게. 그 누가 맞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그런데 하여튼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왕당파예요. 그 황교안 대표 국무총리 시절에 국무조정실장을 했고, 그래서 또 상당수 지난번까지도 보면은 거의 그 황 대표의 측근으로서 활동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살부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의외였는데, 여튼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황 대표가 업천마 속의 그 케이스로. 추경호도 자르는데 다른 놈 까불지 마. 이런 케이스로 자르는 게 아닌가 자꾸 들어요, 살짝.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 대구 같은 경우에 공천을 만약에 이 지금 현역 의원을 안 주고 다른 사람을 줬을 때 한석이 날아갈 것 같으면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천을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이 중앙당에서 볼 때는 입장이 그런 겁니다. 이게 꼭 이 사람을 주면은 한석을 건지고 이 사람을 안 주면은 위험하다 불안하다 할 것 같으면 고민을 하겠죠. 근데 여기는 고민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의 입장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단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비례대표 그러니까 당 뭡니까 투표에서 정당 지지 투표에서 만약에 공천이 잘못되면은 에익 하고 아마 당 그 투표가 득표율이 줄어들 겁니다. 그게 고민일 거예요. 그래서 중앙당의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은 많은 사람을 신진들을 새로운 인물들을 발굴해서 공천을 주자고 하는 쪽으로 많이 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는 돼 안 돼 하는 이런 거론조차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대구 12개 선거구 중에 2개 선거구가 민주당인데요. 민주당 2개 선거구 빼고 나면은 사실 10개 선거구예요. 10개 선거구 중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곽상도, 김규환, 김상훈, 박대훈, 그다음에 이제 정태옥이 될지 말지 2개 정도. 그러면 거의 한 절반 정도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전부 살부에 올랐다는 얘기인데, 그죠? 그렇죠. 더 가도 관계없고요. 사실 대구 시민들이 이분이 아니면 우리가 대구가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저는 말이죠. 대구시 출신,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들이 장기판이 절로 되는 거는 사실 좀 안타까워요. 왜 자꾸 장기판을 절로 만드느냐? 근데 장기판 스스로 절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중앙당에서 서울 지역 대구 지역 의원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사실 이분들이 지역구 경쟁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긴 거겠죠, 그죠? 이분들 자르면은 자기 당 의원들이 당선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공천자가 이분들 함부로 못 자르겠죠, 그렇죠? 근데 결국 노상 머리나 깎고 서울에 뭐 집회할 때
차량 동원돼 가지고 당원들이나 끌고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 시민들을 쳐다보지 않고 유권자를 쳐다보지 않는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상황이 저는 빚었다 보거든요. 자업자득이라고 또 생각됩니다. 예. 유권자들 지역 주민들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늘 주민들은 안중이 없고 중앙당의 당 대표 얼굴만 쳐다보고 거기에 이쁨 받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자업자득을 한 거죠. 예. 대구 살생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누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죠. 그렇죠. 만약에 저한테 준 살생부 준 인간들이 틀리면 전부 앞으로 내 정보원에서 전부 자르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TK 꼰대들의 화끈한 토크쇼 길기 빠빠. 감사합니다.